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12월 28일 2019년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마침 어제 12월 27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저녁에 드디어 국회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방호원까지 동원하여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드러내는 가운데 선거법 1+4가 만든 참 정체불명의 국민들도 모르는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사실 보면 저도 보면 정치판 31년 있었습니다만은 국회에서 경호권이 발동되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질서권이 발동되어서 현역 의원들을 갖다가 국회에 예전에는 무술경관이라고 그랬죠. 요즘 국회 방호원이라고 그럽니다. 방호원들에 의해서 야당 의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끌려나가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물론 우리 역사책에서 보면 옛날 자유당 시대 때나 또 공화당 한 중기쯤, 박정희 정권 한 중기쯤, 삼선 개헌 그 무렵이죠. 날치기 파동하고 할 때 그때 본 이후로 그때 저희 다 보면 신문으로 보고 또 보면 그야말로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가 문희상 의장 덕분에 우리가 21세기 이 모습을 갖다가 보는 그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박대출 의원이 며칠 전이죠. 패스트트랙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 원래 박대출 의원은 원래 서울신문 그 정치부 기자 출신입니다. 박대출 의원이 이런 얘기했죠. 문희상 의장을 갖다 30년 가까이 알아오고 있는데 문희상 의장이 의원 시절에 별명이 장비입니다. 생긴 게 장비같이 생겼다고 그래갖고 근데 머리는 조조 같다고 그러죠. 장비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장비는 그래도 유비에 대한 의리 지키는 그런 우직한 무장이었는데 문희상 의장 알고 봤더니 역적 동탁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문희상 의장은 역적 동탁이 아닙니다. 동탁이 아니죠. 동탁은 따로 있습니다. 물론 문희상 국회의장이 올 한 해만 저지른 거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올 4월 달에 이른바 패스트트랙 태우기 직전에 그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서 불법 사보임했죠. 이걸로 좀 검찰에 고소 고발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이미자 의원 성추행까지 해가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웠고 또 최근만 해도 보면 자유한국당 야당에서 필리버스터 하겠다 하니까 회기 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 조항이 아니다 라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가운데 야당의 정당한 그런 어떤 자기 권리 행사 자체를 갖다 방해했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지른 문희상 국회의장이 결코 동탁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이제 보면 이제 정계를 갖다 떠나면서 그 국회의원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저 애면글면하는 어떻게 보면 좀 처량한 한 아버지의 모습, 아들에게 아버지 찬스를 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냥 그런 졸부, 필부의 모습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동탁은 누구일까요? 어제 아베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은 언행이 부드러운 신사다. 앞으로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이게 아베 총리의 진심인지 아니면 뒤틀어서 하는 얘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은 악역은 문희상에게 맡기고 자기는 보면은 가서 언행 부드러운 신사인 양 행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동탁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동탁 밑에서 도끼 들고 휘두르고 다니는 도부수라고도 하고 망나니라고도 하죠. 그와 같은 행동대원 망나니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왜 동탁인가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부터 삼국지 연의를 열심히 읽고 또 나이를 먹고는 삼국지 연의뿐 아니라 정사 삼국지도 이렇게 저렇게 보았는데
그걸 보면은 왜 문재인 대통령이 동탁인가를 갖다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우선 동탁은 당시 중국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오지 중에 오지인 서량 양주라고 그러죠. 서량 자서였습니다. 근데 당시 집권 세력들 내부에서 낙양이 지금 로양이라고 그러죠. 낙양에서 하진과 십상시가 맞부딪히는 가운데 십상시에 난이 벌어집니다. 그때 동탁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로양 입성하게 되고 정권을 갖다 찬탈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따져드릴게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 보면은 김병준 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정책실장했고 부총리했던 김병준 의원도 얘기합니다만은 김병준 전 교수도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당시 문재인과 이호철 등 부산 멤버들이 올라왔을 때 도대체 서울역에 도착을 했는데 청와대가 어딘지 삼청동이 어딘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만큼 마치 동탁 마냥 저쪽 변방에 있던 문재인 씨. 그 어수선한 십상시의 난은 또 느낌이 있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무성, 유시민 마치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보면 원소와 원술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십상시를 갖다 제거하겠다. 청와대 얼라들 이야기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가운데 결국 집권 세력의 경계선이 허물어진 그 어수선한 틈에 동탁이 로양에 들어오고 문재인이 드디어는 집권의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뭐냐니까 이게 똑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동탁이 끌고 온 군사는 3,000명이 불과했습니다. 당시 로양에는 보면 상당 군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짓을 동탁이 하느냐 하니까 그 3,000명 군대를 갖다가 아침만 되면은 그 로양에 불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군사가 오는 것 같죠. 밤 되면 또 살짝 밖으로 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똑같은 놈들이 또 북을 치고 들어와요. 그걸 닷새하니까 얼뜻 낙양행, 로양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동탁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끌고 온 듯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굴복하게 되죠. 마치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내부에서는 보면 김무성, 유승민 등이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가운데 광화문에 보면 언필칭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촛불이라고 보면 그 서량의 아주 포악한 군사들 같은 민주노총과 전교조와 민변 이 친구들이 계속 민심을 갖다 모략하고 민심을 갖다 현혹시키는 가운데 이번에 밝혀졌잖아요. 광화문에 있는 대로 다 쳐도 42만 이상은 살 수가 없는데 200만이 왔느니 300만이 왔느니 국민들 현혹시키고 속이고 그 와중에 보면 당시 새누리당 모모한 중진 의원들은 우리도 촛불에 타 죽게 생겼다고 겁을 잔뜩 집어먹고 투항하게 됩니다. 똑같죠? 두 번째, 동탁이 정권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황제인 소재를 폐위하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시차는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결국 보면 탄핵 소추가 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 갖다가 계속 몰아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권좌에서 끌어내립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막상 집권하고 난 다음에 동탁하면 역사를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알잖아요. 천하의 흉폭한 주지웅림에 빠졌던 그렇게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을 동탁이라 얘기하는데, 자,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한 일이 뭡니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과거를 갖다 깡그리 부수고 불태우고 그 다음에 이재수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을 갖다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것도 똑같아요. 이야, 어쩜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 똑같은 게 있어요. 삼국지 정사도 마찬가지고 연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동탁이 아꼈던 젊은 신하 중에 강직한
요즘 말은 검사죠. 검사가 누구였냐니까 조조입니다. 차오차오. 근데 그 조조는 그 와중에도 동탁을 암살하려 합니다. 그리고 조조가 결국 그 암살 기도가 드러나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폐연에서 초에서 군사를 모아서 18로 제호를 갖다 결성하게 되죠. 삼국지 연희,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왜 내가 그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갖다 검찰총장에 임명했던 거. 윤석열 검찰총장 그야말로 지금 현재 헌정사 최초로 검찰다운 검찰의 모습 보이면서 계속 조국으로 이제 백원으로 조만간 임종석으로 송철호로 계속 파고 들어갈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그동안 기에 눌려서 정보가 없어서 겁을 먹어서 침묵을 갖다 강요당했던 그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마치 18로 제호들 마냥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난 10월 3일, 10월 9일 바로 광화문에서 어마어마한 우리 촛불이 아니죠. 광화문 집회. 그래서 그 자리를 갖다가 자기네 무슨 전세 낸 듯이 그동안 그 광화문을 갖다가 점령했던 촛불 그 세력들은 지금 서초동 앞에서 농성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굉장히 모양이 비슷해요. 이제 보면 또 동탁하면 생각나는 게 18로 제호한테 밀리니까 이 양반이 하는 일이 동탁이 하는 일이 당시 수도였던 로양, 낙양을 불태우고 싹 불지릅니다. 싹 불지르고 장안, 좀 현재 시안으로 몽진하죠. 피난을 하죠. 근데 지금도 얼마 전에 어느 프로를 봤더니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낙양, 로양 사람들은 18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그 로양을 불태웠던 그 동탁에 대한 미움이 커서 지금도 로양에서는 동씨를 갖다가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그러면 로양을 불태운 것하고 문재인 대통령 2년 반 동안 있었던 게 뭐가 같을까요? 기존에 그 로양이라는 기존의 것들을 모조리 부수고 왜? 자기는 저 서량 현재 말한 감숙성 근처에 어떻게 변방에 오랑캐 비슷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보면 하는 일이 뭡니까? 18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으로 그야말로 집을 팔지도 사지도 살지도 못하게 만드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 때리면서 사람들 괴롭히고 있죠. 거기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마치 이과 곽사 같은 이제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는 뭐 서울시에서 권한도 없는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부동산 국가 공유제 아예 대놓고 이제는 공산주의를 갖다 실현하겠다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미 우리 정신은 문재인 정권 2년 반 김정은한테 기죽고 굽신거리고 비유맞히기 아첨하기 바빴던 2년 반이죠. 아예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낙양을 물지르고 낙양을 물지른 것하고 지금 이와 같은 뭐 소득주도 성장이다 왕창 탈원전이다 왕창 왕청하게 허무는 가운데 자기들은 뭐 허윤야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 태양광 한다고 자기 386 운동권 그 졸개들은 배를 채우고 있는 그 모습은 마치 옛날 동탁 밑에 이곽이니 곽산이 번준이 장제니 하는 그런 서량의 흉포한 놈들이 배 채우기 급급했던 모습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연말도 되고 해서 마침 어제 보면 참담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습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 오늘의 동탁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동탁의 말로는 아시죠? 어떻게 되는지. 더 이상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